안녕하세요. 위기 상담 가운데 오늘은 위기 개입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개입의 원리, 위기 상담을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위기를 만난 내담자를 우리가 통해서 함께 상담을 나눌 때 단계별로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또 인도해서 위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서 알아보시는 겁니다. 위기 개입의 원리, 즉각적인 개입. 위기는 일반 상담 문제와는 좀 다르게 긴급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죠. 즉각적인 개입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문제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불이 났는데 천천히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천천히 느긋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위기 문제는 긴급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수록 상황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태를 돕는 첫 단계로 지지 기술이 요구된다.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위기 상태를 돕는 첫 번째 단계가 지지. 우리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연약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 흔들리고 위약하고 또 마음이 불안할 때 지지 기술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힘을 보태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지지 기술 가운데 하나겠죠. 문제의 흐름을 방향 전환시킴으로 위기를 최소화하고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즉각적인 개입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행동하는 단계, 의미 있고 목표가 분명한 행동으로 내담자를 이끌어가야 된다. 목표가 분명한 행동, 긴급하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의미가 있는 행동, 분명히 위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야 되죠.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유도하게 한다. 감정이 격해 있고 닫혀 있고 또 막혀 있다면 그것을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위기상황 전후상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이 명확하게 사태 파악을 알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내담자 위기 단계에 맞는 내담자에게 현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중요한 것이 뭔가? 현재 잃어버린 것이 뭔가? 현재 상실한 것이 뭔가? 그것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담자가 행동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위로 격려하고 또 문제를 명료화시켜주는 그런 단계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현재와 다른 대처할 만한 일이나 행동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어떤 큰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대처할 만한 다른 일, 다른 행동 그런 것을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집에 갈 곳이 있는가? 어떤 큰 폭력이 일어났을 때 쉼터에 갈 수가 있는가? 어떤 기관에 맡길 수가 있는가? 이런 대체할 만한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긴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 파악, 그 다음에 위기 당사자가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거죠. 내담자가 자기 문제 영역을 파악하게 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를 구분하도록 한다. 위기가 왔을 때 사리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을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도 있고 해결 안 해도 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담자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있는 이들은 절망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하는 일과 또 적극적인 기대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것, 기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도움 주기.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의 위기 개입 원칙에 따라서 보면 자신이 생각해온 문제에 대해 성취 가능한 목표를 먼저 세운다. 성취 가능한 목표, 자신의 시간과 능력에 맞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동 계획을 세운다. 시간과 능력에 맞게,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있고, 또 상담자도 도와줄 시간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 계획을 세운다. 어려울 때는 옆에서 지원하는 상담자가 있음을 확신시켜준다. 내가 있다. 도와줄 내가 있다. 성취 가능한 희망을 제시하면서 돕는다. 기도와 같은 신앙 자원이 필요하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담자가 상황을 개선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 네. 행동 계획이 각 단계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내담자와 자주 의논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진척이라든지 변화에 대해서 알면 훨씬 더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윌리엄 글래스라는 학자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또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담자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내담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라는 말보다 더 힘이 나고 따뜻하고 자성스럽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 용어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내담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상담자는 격려하고 또 다양한 자원을 함께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위기 상담의 큰 자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자존감 회복과 이제 성장이라는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내담자의 자아상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예. 자존감을 회복하고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 문제가 클수록 인간의 가치감은 떨어지고 절망하고 안정감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에 대해서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자아가 한없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내담자, 위기를 만난 내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인간으로서 자아상을 보호해주고 자신이 있다,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아성을 강화시켜주는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정체성 가치감, 존중감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상담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감정이 다운되어 있거나 우울하거나 절망적이거나 어두울 때 옆에서 물론 말로 그것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함께 있어주고 또 마음을 같이 맞춰주고 그러면서 감정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어떤 사건, 사고, 어떤 팩트를 보면서 감정이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자꾸 고양시켜주고 문제에 깊이 빠져 있지 않고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말고 문제는 문제고 나는 나고 나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문제는 덮어두고 일단 한 인간에 대해서 가치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와 함께 생각하고 계획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해줘야 된다. 내담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도 또 지지자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함께 계획에 동참할 것이고 함께 기도해주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담자는 엄청 천군 만마를 얻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고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담자가 할 수 있는 큰 도전이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일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하고 함께 참여할 기회를 늘려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담자로서 모든 것을 다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성장해서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에 어떤 자원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위기 상담이나 일반 상담은 다 같이 문제에 빠진 내담자를 건져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존감, 새로운 꿈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한 인간을 다루고 한 인간과 함께 성장하고 한 인간을 정체성을 갖도록 돕고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종합예술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기계나 다른 어떤 물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상담은 가장 어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런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21세기에도 대단히 요긴하고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인간에게 문제는 더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환경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사회 문제, 학교 문제, 군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담이 참여하는 분야가 학교, 상담센터, 교회, 군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이 해야 할 영역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위기 상담은 일반 상담보다 더 긴급하고 더 크게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또 다급한 문제 또 심각한 어떤 긴급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훈련하고 연습해서 응급구조사가 있는 것처럼 위기상담사는 어려움을 만난 내담자, 위기를 만난 내담자를 다시 세우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돕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일단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